고대 로마인들은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라는 뜻으로 마레 노스트럼이라고 불렀다. 이는 그들이 유럽을 지배했다는 징표였는데 그 이름은 로마의 쇠락과 함께 잊혀져 가고 있었다. 지구 정반대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하기 전까지 말이다. 어떻게 읽는 거지? 마레 노스트럼? 제8회 통상정책토론대회. 그들이 온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완벽한 팀워크. 팀워크의 완성도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철저한 준비성. 자료의 정도가 이분해야 하거든요. 화려한 언변. 근거를 공격하느냐 전제를 공격하느냐 그 차이야.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정석현, 한종인, 그리고 김민재. 마레노스트럼 11월 12일 대개봉.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은 경기 위축으로 국내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첨단 산업, 제조업 부분의 투자를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세금 인센티브 등과 같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은 중국 내 많은 산업 분야에서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과잉 생산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서방 측은 경제 안보와 보호무역주의로 맞서며 중국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서방의 대중국 제재가 글로벌 경제를 위한 합당한 조치라 생각하며 다음 3가지 근거를 들어 해당 논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첫째, 중국의 과도한 생산과 과잉 설비는 비단 최근의 이슈가 아닙니다. 2010년 초반 중국 내 구조적 문제로 인한 과잉 설비가 현재의 글로벌 경제를 교란하는 과잉 생산으로 이어졌고 이는 수많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 오염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서방의 대중국 조치는 비효율적 자원 사용을 제재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낮은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산 제품의 수출은 세계 가격을 왜곡시키고 다른 국가의 제조업체들에게 심각한 경쟁 위협이 되었습니다. 서방의 조치를 계기로 중국의 생산 능력이 제한된다면 공급 과잉 문제가 완화되고 세계 가격이 정상화되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글로벌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셋째, 서방의 조치는 각 국가의 산업을 다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방의 흐름에 맞추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산업을 강화하면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논제에 찬성하며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교란을 좌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찬성 측 입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다음 3가지 근거를 들어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첫째, 서방의 제재는 근본적으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지 못합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저축을 장려하고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국가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재에도 불구하고 철강 산업에서 35%의 성장률,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58.5%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서방의 제재에도 자신들의 공고한 정책 노선을 수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대체 시장을 확보하여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 이후 중국의 수출품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글로벌 사우스 시장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EU조차도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 과잉 생산 물량이 그들에게 집중될 것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둘째, 서방의 제재는 그 자체로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관세에 의한 무역 장벽은 자유무역 경제 질서를 왜곡하여 교역량과 생산량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GDP를 0.2% 감소하는 것과 같이 노동시장과 가계소득 악화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제재의 주요 대상인 친환경 산업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서방 국가들의 친환경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의 제품에 대한 제재는 23년부터 50년까지 자본 지출을 20% 증가시켜 세계적으로 6조 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는 등 탄소 중립의 측면에서도 비용 지출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국제 통상 질서가 심각하게 왜곡됩니다. WTO 체계는 회원국들 간의 이해 충돌을 힘의 질서가 아닌 다자주의 시스템 속에서 해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억제하고 이해를 조율하여 세계적인 경제 쇼크를 극복해내는 등 국제 통상 질서를 지탱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WTO를 폐시하는 것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부터 WTO의 핵심인 상소기구를 무력화하는 등 그동안 갖춰온 시스템을 무너뜨렸습니다. 과잉 생산 제재로 인한 경쟁의 이해 충돌을 시스템이 아닌 힘에 의한 무역 보복으로 해결하는 관행이 확립된다면 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3가지 근거로 논제에 반대합니다. 이상 입론 마치겠습니다.
예, 찬성 측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일단 찬성 측께서 제시해 주신 세 가지 근거에 대해서 하나씩 반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과잉 생산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비효율성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산업 분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는 중국의 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론에서 찬성 측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된 통화, 취약화된 사회 안전망, 인프라에 대한 과잉 투자 등을 통해서 과잉 저축, 과잉 투자 그리고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있고 이것이 중국의 제조업을 뒷받침하면서 중국의 현재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자신의 국가 경쟁력을 전면적으로 약화할 정도의 정책 노선 변화를 할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서방의 과잉 생산 제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생산 능력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산업 다각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요. 실제로 이제 중국의 2019년에 중국의 LIB에 11%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나 LIB 수입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엔 최고치인 7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친환경 제품 등에 있어서 높은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방 국가의 산업 다각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인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역시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또 찬성 측에서는 현재 중국이 과잉 생산을 굉장히 심각한 실태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에서 보호 무역에 준하는 그런 조치들을 시행해도 정당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잉 생산의 실태에 대해서는 현재 서방과 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과연 찬성 측에서 과잉 생산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중국이 과잉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수치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론에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이러한 서방의 제재는 결국 보호 무역주의 조치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 WTO 체제를 무력화하고 국제통상규범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구체적 로드맵과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 측 입론과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한 찬성 측 의견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대 측께서는 입론에서 서방의 제재가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없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찬성 측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없을지라도 다른 국가, 예를 들어 호주와 일본은 서방의 제재에 맞추어 해당 중국에 대한 상계 관세를 조치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방의 과도한 관세 부과 조치가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촉진하는 원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관세가 단기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킬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국내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요. 현재 중국의 배터리 생산 능력은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수요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무역협회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국내 수요 대비 공급 과잉 수준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현저히 확실히 높은 상황입니다. 23년 중국 배터리 생산량은 1.07테라와트로 전 세계 수요보다 0.121테라와트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대 측의 의견 궁금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산업 다각화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현재 미국은 니어쇼어링에 따른 멕시코로의 니어쇼어링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발도상국 또한 산업 성장을 이룰 수 있고 글로벌 무역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멕시코의 경우 산업이 발달한 제조업 강국입니다. 코트라가 발간한 멕시코 니어쇼어링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의 니어쇼어링을 하는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생산을 시작하며 최근 GDP의 약 30%에 달하는 경제 활성화 효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방의 제재가 타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성장을 일군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반대 측 생각 궁금합니다. 반대 측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의 대답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과잉 생산의 실존 문제 그 이상으로 우선 저희가 입론에서 질문을 드린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미국과 유럽 이런 서방 국가들 그리고 또 다른 글로벌 사우스의 국가들의 제조업이 실제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찬성층의 낙관적인 전제에 의해서만 그것이 실제로 치환되어 비용 증가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잉 생산에 대해서 중국의 태도가 과연 실제로 변화할 것인가, 이것은 서방의 제조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야만 그 로드맵이 완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니어쇼링 현상에 대해서 중국의 제재를 우회함에 따라서 다른 국가들의 생산 설비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 최근 미국 트럼프 대선
대통령 후보가 말한 것과 같이 그러한 국가들 그리고 더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의 대동남아의 90%까지 의존도가 높아진 국가들에 대한 관세를 모두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계속해서 서방이 자신들의 산업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관세를 낳는 현상을 가속화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보호무역 기조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방금 찬성 측에서는 저희가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실제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호주와 일본 등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문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보호무역 기조의 증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관세를 부과하면 그에 따라서 호주와 일본 등 다른 친서방 국가들이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관세들이 연쇄적으로 번져나가는 것은 결국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WTO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 질서를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멕시코의 니어쇼어링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멕시코가 현재 니어쇼어링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중국이 이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로서 멕시코의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 역량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가 어떻게 긍정적 역량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서방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선 관세로 인한 비용이 커지겠지만 항상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기업 중 누가 높아진 가격을 지불할지는 불확실하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8년 트럼프가 첫 대중국 관세를 도입했을 때 중국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미국 수입품 가격 상승분을 일부 상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2019년 관세 대응 관련 논문에 따르면 관세 부과 대상 상품의 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기업체들이 비용의 대부분을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관세가 기업에 대한 세금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관세 부과만으로 인플레이션을 단정짓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이 아닌지 반대 측은 이에 대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대 측께서는 니어쇼어링으로 인해서 보호무역 기조가 과열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22년 발간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방의 제재로 인한 중국의 대미 수출 점유율이 아시아 저임금 국가의 수출 증대로 귀결되었으며 13년부터 19년 동안 중국 수출 비중 8.9% 감소하였지만 반대 급부로 베트남, 인도, 대만, 싱가포르 등의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러한 측면을 미루어 봤을 때 보호무역 기조가 과열되는지 반대 측께서는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방의 제재가 과잉 생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대안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반대 측은 제시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이요. 서방의 제재가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떤 대안이 있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입론에서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WTO 체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에 서방 같은 경우에 WTO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낸 적이 있을 때 중국 상무부도 2018년 11월에 이에 대해서 우리도 WTO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서방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부터 하나씩 WTO를 개선해서 제도를 통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직접적인 사적 제재 방식으로서 중국에다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글로벌 경제에 효과적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부터 저희가 질문드리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서방에 대한 중국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과연 첫 번째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두 번째 서방 시장을 보호하여 제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있으나 찬성 측께서는 중국의 태도 변화에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지 않으셨고 또한 제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대중국 관세로 인한 비용이 커진다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현재 이제 미국, EU 같은 경우에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 제재를 가했을 때 브랜디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으로서 서방의 제재가 보호무역주의를 확산하지 않는다는 반대 측, 찬성 측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논제는 중국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과연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불확실하다고 하여서 그것이 이러한 제재가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올 것이라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입론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은 현재 염가의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현상이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자신들의 시장에서 이런 중국의 수출품들을 격리함에 따라서 글로벌 사우스 시장으로 전이 되어 멕시코에 대한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71% 증가하며 인도네시아, 인도, 칠레, 브라질은 이를 차이나 쇼크 2.0으로 명명하는 등 자신들의 시장이 오히려 더 교란되고 있는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경제 측면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 아닌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바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제재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태도가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저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중국 전문가 포럼에 따르면 중국의 지나치게 강력한 대응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지지하며 유럽 국가와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 당국도 이를 우려해 보복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게 외신과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측은 WTO의 자자간 협력체와 같은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서방 국가 간의 신뢰 부족은 이와 같은 갈등이나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이할 경우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며 합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이 미중 간의 갈등이며 이미 여러 차례 협상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무역 불균형 등의 이슈는 해결되지 않고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생산지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요소수 사태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존 중국 중심의 공급망의 취약성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서 공급망을 다각화하여 새로운 신흥국들에게 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대측께서는 다른 국가의 생산자에게 기회가 제공되는 이러한 대체 시장의 시장 가능성은 무시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WTO 다자간 협력체는 신뢰 부족으로 인해서 합의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뢰가 부족하고 합의가 어렵다라고 해서 그 체제 자체를 깨트려야 하냐는 것입니다. 현재 WTO 체제는 모든 국가가 동등한 입장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국제적인 무역 통상 질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WTO 체제에 대해서 현재 합의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 체제를 근본적으로 깨트리고 나선다면 그것은 결국 현재 글로벌 경제 내에서 국가들 간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모든 국가들이 이제 금융위기에 공포를 질리면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가들이 WTO 체제를 신뢰하면서 무역 장벽을 최소화했고 그 결과 세계 무역량은 2010년 전년 대비 14.5% 성장하는 데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이는 대공황 당시에 여러 국가들이 공포에 질려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그것이 전 세계적인 불황의 전이로 이어진 것과 대조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현재 존재하는 WTO 체제 내에서 그 체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지 WTO 체제 내에서 합의가 어렵다라고 해서 그 체제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사적 제재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 근본적으로 국제무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를 한다고 해서 서방의 제조업이 활성화될 수 없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대만의 TSMC가 애리조나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려고 하였으나 이것이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 설치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오랜 글로벌 공급망 확대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서방 같은 경우에 제조업 역량 자체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단순히 중국 산업을 제재한다는 것이 서방 국가의 제조업 역량을 확산시킬 수는 없다,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다각화해서 다른 국가들에게 산업 발전 기회 주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해 주셨으나 실제로 중국이 그 다각화하고 있던 아세안 이 지역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이 추가적인 관세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그 가능성마저 제거하였다는 것이 최근의 결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대측은 TSMC의 애리조나 공장 이전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키타의 9월 29일 무역 뉴스에 따르면 TSMC가 인공지능 수요 강세에 힘입어 사상 최고의 하반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으며 TSMC가 미국 내에서 고급 반도체 기술을 생산하게 된다면 중국 기업들이 이러한 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저해시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대측에서는 계속해서 W 체제에 기반한 공정한 도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현재 과잉 생산하고 있다는 현실은 WTO 체제에 공정한가요? 더불어서 WTO
WTO 체제에 맞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 보신 게 있는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앞서서 가격 왜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또한 가격 왜곡에 대해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중국은 공급이 수요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인위적인 낮은 가격이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 내 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궁극적으로 해당 기업의 일자리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품은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기존에 국내에서 생산하던 제품까지 비싼 가격으로 사와야 하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서방이 중국의 과잉 생산에 제재를 가하여 중국의 생산 능력을 제한하고 공급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제재가 중국산 철강 제품의 수입을 감소시키면서 중국산 철강의 수입이 감소하였고 유럽 내에서의 철강 공급은 줄어들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가격 상승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의 가격 상승은 좋은 영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중국산 철강의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의 가격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일정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면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결국 가격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것인데 서방의 제재가 무조건 부정적인 영향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입론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서방의 제재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강 산업 예시를 드시면서 철강 산업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인지 완화하는 것인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TSMC 애리조나 공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TSMC 공장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은 그만큼 미국의 현재 제조업 능력이 불충분하고 따라서 기본적인 무역 장벽을 높인다고 해서 이런 제조업 능력이 단기간 안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현재 공급 과잉, 중국에 의한 공급 과잉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그 과잉 공급 제재에 대한 현재 논제와 단속 벗어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WTO 체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저희는 분쟁 해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WTO 체제 내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고 그 절차를 효율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 첨언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찬성 측에서 이러한 과잉 생산에 대한 무역 제재가 얼마나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오는 것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하지만 찬성 측에서는 오히려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왜곡이 갖고 오는 부정적 영향 등 과잉 생산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만 집중을 하고 무역 제재의 당위성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이 어떻게 해서 성장을 하여 자신들의 자국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현재 중국이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공급과 일정한 수요가 만족하는 선에서 그것을 자국의 수요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서방의 시장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시장에서의 소비를 막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여 시장의 소비와 생산의 측면을 분리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소비를 막음으로써 자신들의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무역 제재가 근본적으로 중국의 태도를 변화할 수 있을 만큼의 실질적인 영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계속해서 서방의 제재로 인한 관세, 인플레이션 등 이런 단편적인 경제적 손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는 더욱 생산적인 토론을 하고자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2023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군사적 강압을 동원해 기존의 국제법과 규범 체계를 뒤흔드는 일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가하고 있으며 2049년까지 세계 1위의 군사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AI 및 사이버 능력 강화는 중국의 군사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미국 패권 경쟁 시기엔 경쟁이 곧 안보로 여겨지기 때문에 AI 기술 규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중국의 과잉 생산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군사적 위협 또한 일으킨다는 점은 간과하고 계신 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중국의 과잉 생산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밀어내기 수출을 심화하면서 과잉 생산에 대한 문제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대개 GDP에서 내수 소비 비중은 50에서 75% 포함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40%로 전통 40%로 그 비중이 매우 작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서 서방의 적극적인 제재로 과잉 수출과 중국의 내수 소비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맺은 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논의의 시작은 무엇이 과잉생산 제재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말씀하시면서 AI 기술이라든가 반도체 등의 이야기를 해주셨으나 AI나 반도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과잉생산을 중심으로 서방의 제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의에 있어서 찬성 측에서는 먼저 찬성 측에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국제통상, 경제 질서가 어떤 모습인지를 정의하시고 중국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그에 부합하는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특정한 정책이나 행위의 효과 그리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의도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파워 그리고 이것이 초래한 결과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결과로 이은 파장, 파급 효과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서방의 과잉생산 제재는 이러한 4가지 단계에서 모두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의도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서방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얽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문제였습니다. 가장 부족한 부분입니다. 서방 같은 경우에 실제로 친환경 제품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고요. 중국이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미드스트림까지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 역시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서방의 제재가 있어도 중국에 의한 우회 수출이 증가하고 있었고요. 이 우회 수출에 대해서 또 다른 관세를 부과함으로 해서 보호무역 주의가 확산되고 FDI의 가능성 역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투자를 통해서 생산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것이 중국의 국가 전략인데 이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구체적인 실증적인 사례 혹은 수치를 제시하기 요청드렸으나 제시하지 못하셨습니다. 파장 역시 치명적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국제통상 질서와 자유무역주의를 지켜내고 있던 WTO를 우회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도 그리고 파워, 결과, 파장 모두에 있어서 중국의 과잉생산이 치명적인 결과를 미쳤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논제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을 나눠주신 반대측 분들과 함께 해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글로벌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중국 과잉 생산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장기적이고 국제안보와 같은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방의 제재는 중국이 과잉 생산으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반도체의 과잉 생산은 부정할 수 없는 군사적 위협으로도 이어집니다. 오늘 반대측께서는 비효율성 초래와 중국 태도 변화를 이끌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해선 저희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며 산업을 다각화시킬 경우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고 개발도상국이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상승된 가격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는 현상이며 오히려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 왜곡된 가격을 정상화하는 데 일조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속되는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묘소수 사태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벗어나 다각화된 공급망 형성에 주력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각에서 단지 비용이 발생한다는 근거로 기존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방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 측은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방의 제재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끝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